안녕하세요. 히코서 형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파티클 모션 블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코 기초 후디니 코스 들으셨던 분들은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떠올라서 후디니 크럼즈를 통해 AS 드리는 것이고요. 수업 듣지 않은 분도 동영상 보고 계실 수 있으니 설명은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의 모션 블러부터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손을 빠르게 흔들어 보면 흐릿하게 보이죠? 이렇게 넓게 보면 모션 블러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형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걸 영상 분야로만 한정하면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궤적, 트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샘플링 탭에 보시면 셔터 타임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의 셔터가 얼마의 시간 동안 열려 있는지, 바꿔 말하면 모션 블러가 얼마나 길게 생성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디폴트 0.5는 한 프레임의 절반, 48분의 1초 동안 셔터가 열려 있다가 48분의 1초 동안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왜 0.5인가 하면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던 시절에는 둥근 디스크를 반으로 자른 반원 디스크가 1초에 24바퀴 돌아가는 셔터로 촬영을 했어요. 아직도 일부 CG 프로그램에서는 셔터 앵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디스크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셔터 타임 0.5는 셔터 앵글 180도를 말하는 거고요. 오늘 셋업에서 0.5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할 텐데 셔터 타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디니 모션 블러 세팅은 만트라 랍의 렌더링 탭에 거의 모여 있는데요. Allow 모션 블러를 켜시면 몇 가지 파라미터가 새로 생성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타임 샘플은 한 프레임을 렌더할 때 몇 개의 서브 스텝으로 나누어서 모션 블러를 계산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시뮬레이션의 서브 스텝과 같은 개념인데 1은 모션 블러를 끄는 거고 2 이상이 되면 숫자가 클수록 서브 스텝을 잘게 나누어서 모션 블러가 계산되게 됩니다. 모션 블러를 원하시면 최소 2 이상의 값이 필요하고요. 트랜스폼 타임 샘플은 오브젝트 모션 블러를 담당하는데 카메라, 라이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레벨에서 애니메이션 되는 지오메트리 등이 여기 해당되고요. 지오메트리 타임 샘플은 쌈 레벨에서 디포밍 되는 지오메트리의 모션 블러를 담당합니다. 오늘 사용할 부분은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셔터 옵셋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셔터 옵셋은 어떤 프레임,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프레임을 렌더한다고 하면 모션 블러를 위해서 셔터를 언제 열고 셔터를 언제 닫을지를 컨트롤합니다. 디폴트 1은 이 프레임을 렌더하기 위해서 2.0 프레임에서부터 2.5 프레임 사이에서 얼마나 오브젝트가 움직였는가 모션 블러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걸 트레일링 블러라고 이전에는 불렀습니다. 간혹 후디니 오래 쓰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셔터 옵셋 0은 1.75 프레임에서 2.25 프레임 사이를 계산을 합니다. 이걸 프레임 센터 블러라고도 부르고요. 많은 프로덕션에서 프레임 센터 블러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계세요. 셔터 옵셋 마이너스 1은 1.5 프레임에서 2 프레임 사이를 계산해 주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의미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센터 블러가 맞느냐 트레일링 블러가 맞느냐는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서 언급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FX의 입장, 저희 FX의 세계관에서는 트레일링 블러를 사용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셔터 옵셋은 디폴트인 1만 다루려고 하고요. 다른 셔터 옵셋이 필요하시면 셋업을 약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티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벨러시티 모션 블러 설정을 알아보죠. 지오메트리 오브젝트의 렌더 아래 샘플링 탭이 있고 그 아래 지오메트리 벨러시티 블러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걸 벨러시티 블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V 벡터 애트리뷰트의 48분의 1 길이만큼의 라인 형태로 렌더가 됩니다. 후디니 벨러시티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 동안의 파티클의 움직임을 구하려면 V를 24로 나누어주고 그 값에 셔터 타임 0.5를 곱한 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죠. 아까 제가 모션 블러는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움직이는 물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궤적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파티클이 컬리전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면 모션 블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V자처럼 꺾어지는 궤적이 생겨야겠죠. 그런데 벨러시티 블러를 사용하는 간단한 셋업을 하고 렌더를 해보시면 컬리전 오브젝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라인과 튕겨져서 나오는 라인만 있지 꺾어지는 모션 블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테스트 렌더 시퀀스인데요. 오른쪽 벽과 바닥에서 튕겨 나오는 파티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컬리전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꺾어지는 라인을 만들고 그것으로 모션 블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파티클 시뮬레이션 내에서 팝솔버의 add hit 애트리뷰트로 컬리전에 관련된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컬라이드 그룹 추가해 줍니다. 저는 hit time이랑 hit pose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건데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나오는 애트리뷰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전부 켜놓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필요한데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벽과 바닥에 충돌하는 파티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컬리전이 20프레임에서 21프레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20프레임에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팝 네트워크의 출력으로 현재 프레임 20프레임을 가져오고요. 타임 시프트의 $F 플러스 1을 입력을 해서 다음 프레임 21프레임을 가져오고 이 두 개를 머지해주면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을 이어주는 라인을 만들 포인트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컬리전이 일어난 포인트는 컬리전의 경우 컬리전이 일어난 바로 다음 정수 프레임에서 콜라이드 그룹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타임 시프트 삽의 다음에 포인트 제너레이트 삽을 써서 컬라이드 그룹을 복사해 줍니다. 물론 이때 생긴 포인트는 타임 시프트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존재하겠죠. 그 위치를 힙 포즈 컬리전이 일어난 포인트의 포지션으로 포인트를 오버라이드 해주고 머지를 할 때 현재 프레임, 컬리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의 순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포인트들은 같은 포인트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한 ID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dd sub의 by group의 attribute name의 ID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ID를 갖고 있는 포인트들끼리 선으로, 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버텍스 포인트가 두 개인 라인의 경우는 0.5 절반의 길이를 취하는 것이 간단한데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포인트로 구성된 라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보시면 넘 버텍스가 버텍스의 개수고요. 그 버텍스의 개수가 2보다 큰 경우 폴디드라는 그룹을 만들어줘서 해당 그룹의 라인을 지금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3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라인만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라인들은 한 프레임에 걸쳐서 움직이는 파티클의 궤적이니까 셔터 타임 0.5프레임분을 위해서 카브삽을 이용해서 전체 길이의 0에서부터 0.5를 남기고 그 너머는 잘라내려고 합니다. 카브삽의 first U, second U는 라인 폴리곤의 파라메트릭 U 값을 이용해서 라인 중 일부만 취할 수 있는데요. 파라메트릭 UV는 후디니의 폴리곤, 라인 지오메트리가 생성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UV 값 같은 건데 폴리곤마다 각각 존재하고 텍스처를 위해서 사용하는 텍스처 UV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입니다. 나중에 파라메트릭 UV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라인의 0에서부터 1까지 파라메트릭 U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라인의 일부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두 개인 라인은 카브삽의 second U 파라미터에 0.5를 설정을 하면 절반을 쉽게 취할 수가 있는데요.
폴디드 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포인트가 3개인 라인의 경우에 파라메트릭 U가 전체 길이를 감안해서 퍼스트 세그먼트와 두 번째 세그먼트의 U 값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중간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 0.5가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버텍스 넘버를 버텍스 넘버의 총 수의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준 것 같은 것인데요. 포인트 넘버에 이렇게 포인트 넘버를 노멀라이즈 하는 것은 가끔 보셨을 텐데요. 파라메트릭 UV는 버텍스 넘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라인 폴리곤에 한정된 얘기고 삼각 이상의 폴리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이니까 오늘은 라인 폴리곤만 신경 쓰기로 하죠. 그래서 파라메트릭 UV가 0.5인 지점이 라인의 정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폴디드에 속한 라인들은 20.5, 21.5처럼 딱딱 떨어지는 시간에 컬리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세그먼트가 길던지 두 번째 세그먼트가 길던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샘플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동일한 간격으로 세분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의 리샘플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랭스의 값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에는 컬리전이 일어나는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랭스 파라미터를 꽤 촘촘하게 나누어 주면 상당히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리샘플 바이 폴리곤 엣지를 켜줘서 오리지널 세그먼트를 랭스로 나눌 때 꺾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길이가 얼추 비슷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두 개의 세그먼트가 똑같은 길이로 나누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0.5 지점이 살짝 차이가 나게 됩니다. 라인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양쪽 모두 큰 오류는 아닐 테니까 카브삽으로 절반의 길이를 취하고 그 다음에 패셋삽에서 리무브 인라인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중간 포인트들을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간편하긴 한데요. 리샘플을 했다가 패셋삽으로 중간 포인트를 삭제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컬리전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고 라인의 길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비례식을 써서 세컨드 U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카브삽은 퍼스트 U, 세컨드 U의 각각의 라인마다 다른 값을 가지도록 할 수가 없어서 포이치 프리미티브를 돌렸습니다. 카브삽을 보시면 hit FF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건 파티클 컬리전에서 나온 hit time 애트리뷰트를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FPS 24를 곱한 건데 소수점 이하만 필요하기 때문에 프렉 익스프레션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가 첫 번째 세그먼트보다 긴 경우 20프레임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컬리전이 20.0프레임과 20.5프레임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이고 첫 번째 세그먼트가 두 번째 세그먼트보다 긴 경우 22프레임이 이에 해당되는데 컬리전이 22.5프레임과 23.0프레임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따로 계산해 줘야 돼서 스위치 삽을 쓰게 됐고요. 입력을 전환하는 건 hit FF가 0.5보다 큰가 작은가 여부입니다. 먼저 20프레임을 보죠. hit FF가 0.216709가 나오죠. 이 파티클은 20.216709 프레임의 컬리전이 일어났단 말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20.5 프레임의 위치겠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빨간 라인과 녹색 라인을 합쳐진 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건데요.
빨간 라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0.5 pu 숫자가 많아지니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단위처럼 파라메트릭 UV에서 따서 pu라고 붙였습니다. 구별을 위한 목적 외에는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러면 녹색 라인은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0.5에서 hit FF를 뺀 값 0.283291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라인 두 번째 세그먼트는 마찬가지로 0.5 pu인데 이건 1프레임에서 hit FF를 뺀 0.783291F가 되고요. 그걸 비례식으로 풀어보면 0.5 pu와 1-hit FF의 비율이 x 구하고 싶은 숫자죠. x pu와 0.5 hit FF의 비율과 같다라는 비례식을 세우고 x를 풀면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이걸 후디니에서 적용해서 익스프레션을 쓴 것이 hit FF less than half에 있는 이 익스프레션이고요. 22프레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식을 구한 다음에 익스프레션으로 적용한 게 hit FF greater than half 카브삽입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 모션 블러를 라인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파티클 컬리전 부위가 꺾어지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벨러시티 모션 블러의 경우에 모션 블러 속에서 색깔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은 셋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파크 같은 것을 작업할 때 파티클의 색이 아주 빠른 속도로 1프레임 안에서 바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모션 블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라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수월해지겠죠. 또 하나는 모션 블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모션 블러 속에서 샘플 값이 부족해서 자글자글하게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생기기 쉬운데 이걸 고칠 방법은 만트라 랍에서 픽셀 샘플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픽셀 샘플은 렌더 전체의 계산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낮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아주 작은 픽셀 샘플로 깔끔하게 렌더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는데요. 모션 블러를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카메라가 고정이어야만 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면 지오메트리 전체의 모션 블러가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화면 주소의 네이버 힙곡 카페에서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